오늘은요, 영상이 좀 깁니다. 제가 웬만하면 1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 전 제가 노스역의 분양 콘도 프로젝트 노스코어 영상을 올리면서 영과 셰퍼드 사거리 주차장 자리인 4800 영스트릿에 들어서는 건물은 분양을 하지 않는 렌탈 빌딩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시와 협의 후에 건물 용도가 다시 변경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4800 영스트릿은 곧 이렇게 분양을 할 거라고 분양 마케팅 회사는 알려왔습니다. 자, 노수욕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월 초에 10월 마켓 소식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연방은행 입장에서는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올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내리는 것보다 경제 위축이나 여러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니까 올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고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적은 드문 경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란 영향은 시장의 여러 분야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10월 26일 금리 인상이 있을 때 대부분 금융권의 그 전문가들은 0.75%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땠나요? 0.5%만 인상했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만큼 모든 경제 상황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앙은행은 그 어느 것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화랑인지 그 상황이 둔화되고 있는지 등 더 많은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융권 전문가들과 캐나다 전국에 걸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거고요. 모든 주요 은행과도 매일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은행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잔고가 그리고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각 은행들의 은행 잔고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 고려하면서 결국 0.5%만 올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은 중앙은행의 그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리 인상은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의 은행들 모두 인플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옆에 그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자, 계속 올라가다가 그 비율이 그 페이스가 보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자, 오름의 폭이 줄었어요. 자, 12월에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오른다면 그것이 또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기세도 20%에서 다시 25%로 올린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실제 마켓을 흔들 만한 충분한 외국인 바이어들이 없습니다. 3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로 볼 때 이런 금리 인상이나 외국인의 투기세와 같은 그 정부의 개입 등이 있으면 초반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 자, 이제 많이 학습이 되셨죠. 내년이 되면 거래량도 늘 것이고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지난 연말과 올 초처럼 급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왜 자꾸 금리 인상을 하죠? 자,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만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기 위해서죠. 즉, 노멀라이즈, 모든 경제 상황에 있어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중앙은행의 목표는요, 부동산의 급상승이나 금리를 뭐 14%, 15%, 16%로 올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 역사적으로 그 노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약 7%의 상승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목표치가 내년부터 시작과 동시에 7% 상승이 아니라 조금은 낮게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관리할 만한 수준으로 되면서 천천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10%, 20%, 30% 가격 상승. 자, 이게 unsustainable이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상승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소식들이 무엇이 있었죠? 포드 정부가 빌 23 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78페이지나 되는 이 법안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법안의 그 숏 타이틀이 뭐냐면 More Home Built Fast Act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목표가 온타리오주의 신규 하우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그 정책입니다. 자, 시정부의 인허가 등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권한을 도시시장에게 부여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포더블한 주거용 부동산을 더 빨리 마련하는 것도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향후 10년 동안 온주에서 150만 채의 새 주거용 부동산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 28만 5천여 채가 토론토에 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법안에 제한된 내용들이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앞으로의 이민 등 인구 유입이 3년간 120만 명을 받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 유입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간 150만 채의 목표로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3년간 120만 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120만 명 전부 온타리오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이민자들의 3대 도시 있잖아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자, 여기로 많은 그 인구의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10년에 150만 채 공급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까지나 최고치인 목표겠죠. 자, 이 숫자만 보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오직 한 방향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없는 법안보다는 훌륭하죠.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GTA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가격 추세선을 이탈한 그 급격한 가격 인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공급 부족이라는 팩트가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베이스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폭락할 수 없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추세선을 그 이탈했던 상승폭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올 2월 달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충격적이죠. 하지만 연도별 가격을 보면 여전히 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뒤늦은 얘기지만 2020년에 금리 올리는 것을 시작했더라면, 또는 작년 이맘때부터 금리 인상을 조금씩 했었더라면 작년 11월과 올 2월 사이에 그렇게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좀 덜했을 것이고,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체감이 지금보다는 덜 했을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씩 겪으면서 왔을 테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이 상황을 대처했더라면 부동산도 예상 가능한 페이스대로 올라갔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건 다 이제 지난 얘기죠. 자, 지금 정부나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노멀라이즈, 정상화라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생으로 버티는 것보다 약을 빨리 복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자, 그래야 상황을 빠르게 재설정하고 천천히 회복을 시작하면서 더 건강한 속도로 성장을 관리할 수 있겠죠.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역사적인 추세를 기반으로 해야 할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17년 그래프와 2022년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추세선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좋은 사인이 아니죠. 자, 건강한 마켓의 모습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모습도 아닙니다. 자, 이제 10월 마켓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GTA 전체를 보고 그 서브 마켓과 마이크로 마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8월, 9월, 10월 이 네 달을 보면 추세선에 맞도록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다시 급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정상적인 가격 상승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 매체 헤드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11월 달이 거래량이 많지 않게 된다면 작년 거래량이 많았던 11월 달과 이제 비교시 10월 달보다도 더 심한 거래량의 그 하락 기사가 바로 다음 달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건지 말이죠. 자, GTA에 거래되었던 통계 자료인데요. 10월 달 거래량이 이제 작년 10월에 보시면은 50%나 줄었습니다. 자, 월말 거래가 가능한 리스팅의 수는 13,000여 채로 68%나 늘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기사는 재고량 급상승, 매물 쏟아져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딱 봐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월말 구입 가능한 리스팅을 보면 2019년에는 15,000여 채, 2020년에는 2만여 채, 지금보다 많죠. 네. 그런데 13,000여 채라는 것이 작년에 비해 거의 70%의 매물이 늘어난 것이지 3년간 보면 그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면 5,000여 채인데 3년간의 이제 기록을 보면 거의 만여 채씩 거래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반 어디 갔나요? 금리 인상이나 정부의 개입 등만 아니었다면 만여 채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지금 그 반이 바로 펜트업 디맨드입니다. 자, 금리나 국제 정세 등이 관리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리고 그 상황에 그 금리에 적응이 되면 그 수요는 다시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제가 팬데믹 직후 찰스 다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했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자, 어느 상황에서나 빨리 적응을 한다고 말이죠. 지금 리스팅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격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콘도 판매는 작년 10월에 비해 2% 상승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콘도의 거래량이 거의 50% 이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도는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부동산이죠. 여러분이 셀러이고 집이 내년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 팔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집값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말 거래량의 데이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자, 재작년 10월의 재고 수준을 보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3주 정도인 0.79인데 그리고 작년은 한 달 반 정도 수준인 1.61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 재고 수준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2.63을 기록했습니다. 자, 7월 달을 보면요. 1%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올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이제 재고 수준이 확 늘어나서 3개월 이상인 3.12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고량이 다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 금액을 보더라도 그렇죠. 저는 지금이 거의 바닥 수준에 가깝다는 것에 확신이 섭니다. 자, 판매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재고량이 2.63개월로 재고가 계속 낮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GTA는 3개월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팩트는 뭡니까?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제 합산된 거래량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그 합산된 거래량보다도 37%나 적었고, 올 10월과 작년 10월 달만 비교해 봐도 올 10월이 약 50%나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펜트업 디맨드, 바로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을까요? 다 아시는 얘기죠.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죠. 어라, 금리가 오르네. 잠시 스탑. 뭔 일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헤드라인은 더 싸질 거라고 하고,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어포더블 하우징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더 싸질 거면은 왜 지금, 왜 오늘 사야 하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어들의 모티베이션, 구입을 하기 위한 동기가 줄어든 거예요. 어포더블 하우징은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싼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영어 사전의 의미를 빌어보자면 알맞은, 부담 없는,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거용 부동산이지, 이게 inexpensive, cheap, 저렴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싼,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자, 이건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자, 어포더블이란 말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정말 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설령 정부에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몇 년간 합리적인 페이스로 이제 가격 상승을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을 마련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뭐 어포더블은 더 싸지는구나, 이 평균 가격이 더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인구 유입을 해마다 40만 명에서 50만 명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이제 스킬드 레이버 포스가 많아지니까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를 위한 하우징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더 내려가겠냐고요. 여기 차트에서는 안 보이지만 2017년과 2008년 재고량이 2만여 채 정도 되었었습니다. 지금 2022년을 보면 연초부터 낮은 재고량 수준으로 이제 이어져 왔고, 지금은 GTA에 단 13,000여 채의 월말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량 수준이 68% 급상승이 아니라 다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브마켓을 보면 토론토의 경우 올 한 해 전체 평균 가격은 115만 2천여 불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과 비교해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죠. 약 9.3% 상승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거래량은 33%가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거래 소요율은 15일로 작년보다 6.3% 정도 줄었습니다. 자, 재고 상황을 보면 2.83로 이제 3개월이 채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콘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마이크로 마켓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토론토의 10월 거래량은 1,900여 채로 50% 줄었고요. 자, 월말 리스팅의 수는 5,300여 채로 작년 동월 대비해서 26% 정도 늘었습니다. 자, 3개월이 채 안 되는 재고 수준으로 바이어 마켓으로 가고 있는 셀러 마켓이에요. 자, 다음 달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완전한 바이어 마켓도 있고요. 지금 바이어들이 구입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이제 거래량이 줄었죠. 자, 콘도 거래량도 작년 동월 대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반 이상이 줄었고요. 하지만 가격은 74만여 불로 비슷하죠. 미시사가를 보겠습니다. 10월까지 2022년 평균 거래 가격을 보면 113만여 불로 작년보다 12%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38%가 줄어든 6,170여 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10월 한 달 거래량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 53% 정도 줄어든 446채였습니다. 자, 정상 수준이었던 21년과 20년, 19년보다도 500여 채나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0월 한 달 평균 가격이 100만 불 미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만 불 미만이라는 금액은 실은 많은 바이어를 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하면서 100만 불이 넘는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의 모기지 주택공사인 CMHC에서는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가격이 100만 불 미만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 하이레이시오 모기지, 즉 20%의 다운페이만 하면서 집 가격의 80% 이상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구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브램턴의 경우도 올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평균 거래가가 16%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램턴의 경우 작년 말과 올 초에 보면 엄청났죠. GTA 전 지역에서 가장 재고량이 낮았던 그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른 서브 마켓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이제 수준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10월 달은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7.6%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말 재고량도 887채로 작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죠. 182%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자, 거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2022년과 2021년을 보면 월말 재고 수준이 900여 채 이상, 1000여 채 이상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의 가격을 보신다면 이것이 지금 마켓이 적정한 이제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입니다. 자, 2021년 10월 달에 월말 재고 수준이 300여 채 정도 되었고요. 거래량은 총 860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재고량이 2주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현재 재고 수준은 2.2개월로 재고 수준만 놓고 본다면 셀러 마켓입니다. 자, 브램턴의 콘도 세일즈는 그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가격은 GTA에서 엔트리 레벨급이라고 할 만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다수의 그 분양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분양 프로젝트마다 오피스에 가보면 사람들로 꽉꽉 찹니다. 자, 거래량도 앞으로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옥비를 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거래 가격은 165만여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12%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10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아주 살짝 내려간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10월 달 월말 재고량을 보면 여기도 152%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년도보다도 25% 적고 17년보다도 30%나 적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고량이 150% 상승, 이런 머리끌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옥비는 2017년도 그 3월 달 120여만 불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갔고 2019년, 2020년을 지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2021년 10월에는 월말 재고 수준이 200여 개라는 숫자와 함께 평균 가격을 152만 불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3주가 채 안 되는 재고 수준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현재 3개월 정도의 재고 수준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균형 잡힌 마켓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옥비는 리스팅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리스팅 재고 수준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바이어들에게는 좀 더 좋은 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크리전도 월말 재고량이 2019년, 2020년과 이제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죠. 역시 이 지역도 2020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급상승한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특히 요크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서 이런 가격 조정을 심하게 보고 있는데요. 2017년에 봤던 상황과 다를 게 없죠. 자, 그런데 재고량이 2019년, 2020년보다도 이제 30에서 35% 적은 수준이고요. 다시 급격하게 재고 수준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평균 거래 가격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이제 850여 채로 이제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53%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거래가 안 되네, 안 팔리네를 말하기보다는 2019년, 2020년의 거래량을 보세요. 1,500여 채, 2,000여 채가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언젠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펜트업 디맨드, 대기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자, 바이어들은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자, 트랩 월말 재료에서 얼마가 올랐고 거래 소요일이 얼마가 걸렸고 리스팅이 얼마고 단독주택의 이제 콘도가 등등 이런 숫자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바이어라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디가 지금 가격이 저렴한지 앞으로 상승폭이 어디가 많을지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셀러라면 무턱대고 하락 기사에 기대지 말고 앞뒤를 보면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마켓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매하시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듀롬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격 조정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 이상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마 내년 1, 2월 달에 데이터가 나오면 올해 1, 2월 달의 가격과 비교가 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그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자, 10월 월말과 그 월말 재고량이 작년 10월과 비교 시 123% 상승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재고 수준인데 490여 채는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 지역에서 평균 거래 가격이 100만 불을 넘어버리면 지금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이 되면 많은 바이어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자, CMHC의 20%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 그 하이레이션 모기지 보험 가입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만 불 밑이라면 20% 다운페이가 가능하다면 다시 게임을 할 만한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듀롬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 요크리전과 마찬가지로 듀롬 지역도 바이어분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고 수준이 1.7,
1.7개월,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현재 100만 불 아래인 평균 거래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더 이상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적응될 만한 수준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면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 같고요. 가격 상승의 압박도 다시 받을 수 있겠죠. 2017년과 2020년을 이제 보면은 이때에는 페어 하우징 플랜과 코로나로 이제 영향을 받아오고 있었던 때죠. 자, 그래도 지금보다 시장이 흡수율이 좋아서 지금보다 40% 이상의 거래량 수준을 보여주면서 재고 수준도 타이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세요. 40%의 바이어들 어디 갔나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액트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거죠. 추세선에 맞게 가격이 바닥을 찾고 금리 수준에 적응이 되고 바이어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은 다시 천천히 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펜트업 디맨드, 대기 수요 지금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마켓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지역과 부동산 타입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다운타운의 중심 지역이죠. CO1. 네. 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 2월 달의 경우 재고 수준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4.5개월 정도가 됩니다. 바로 다운타운이 말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의 구입에 좋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켓 상황에서 셀러들이 결정을 내리고 매물을 내놓았는데 바이어는 어떤가요? 충분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구입의 기회가 있는 곳은 다운타운입니다. 지금 운용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운타운의 리세일 콘도 구입하세요. 자, 800여 개의 유닛 중 여러분이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구입하셔야 업사이드, 상승폭을 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다운타운입니다. 재고 수준이 다시 1개월대로 접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4.5개월 정도의 수준이라면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매도를 생각하는 셀러와 구입을 하려는 바이어 모두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셀러는 가격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안 되겠죠. 잘 포장되고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 물건은 언제나 잘 팔립니다. 자, 그런 매물에는요, 늘 바이어가 있습니다. 스테이징도 잘 돼 있고, 이제 마케팅도 이제 잘 되고, 가격도 전략적으로 잘 설정해 놓은 이 삼박자가 맞으면 왜 안 팔립니까? 잘 팔립니다. 자, 미시사가의 단독주택을 또 보면요. 2020년 10월보다 재고 수준은 늘었습니다. 자, 백신이 나오기 전이죠. 그때 단독주택을 이제 구입한다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시사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020년 한 달 반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3개월의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자, 매도를 하시려는 셀러분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간다면 자, 가격 상승 속도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윗비의 경우 재고 수준이 1.8개월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죠. 특히 가격도 내려와서 바이어들의 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이 지역의 거래량은 현재 단독주택이 80여 채지만 2020년 그 2월과 2020년 그 10월을 보면 110여 채, 160여 채 정도로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 보다 많은 거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을 조금씩 상승시킬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원 지역, 그 레슬리빌과 그 리버사이드 지역이죠. 자, 세미 단독 주택을 보면요. 재고 수준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리스팅이 25개였고 거래가 28개가 되었죠. 놀랍죠.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게 말이죠. 자, 평균 거래 가격이 133만여 불이고요. 여기가 5월에는 154만여 불이었고 지금은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133만여 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월에는 14채가 거래되고 그 평균 거래가가 113만여 불이었고 이제 9월에는 123만여 불이었는데 가격 변동성이 크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0월 달 거래량이 좀 더 늘면서 이 지역의 해당 부동산 타입은 이 가격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입니다. 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
자, 그리고 브램턴의 세미 디태치드를 보면 현재 그 올 2월 달에는 126만여 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재고 수준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정도였죠. 자, 2020년 10월보다도 가격이 60%나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90만 불 초반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CMHC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진입 장벽이 이제 보다 수월해졌고요. 리스팅을 보면 이제 7월 달 200여 채였는데 10월 달 100여 채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재고 수준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 수준이라 좀 이른 표현 같지만 네,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이제 확신이 섭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발 작년 11월부터 올해 2, 3월까지의 가격을 보시지 마세요. 자, 추세선에서 이탈한 가격이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즉 시세대로 거래가 되는 현상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셀러들은 매물을 빠르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멀티 오퍼, 복수 오퍼로 말이죠. 자, 현재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면 거래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과거의 수치를 보면 그렇죠. 지금은 그때의 40에서 50% 정도의 수준이죠. 바이어 셀러들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 자리에 있는데 단지 액팅, 행동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분양 콘도의 경우는요, 수요가 시들해졌죠. 감소함에 따라서 개발업체들은 경쟁이 이 치열한 시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마케팅으로 바이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은 보증금 납입 구조, 그리고 마감식 클로징 크레딧, 임대 보증 프로그램 등을 내걸고서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프로모션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 모기지 마련에 부담을 가지시는 가정에서는 제게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남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진입하셔서 구입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내년 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구입은 내년 봄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11월, 12월 계속 얘기했잖아요. 셀러에게 최적의 타이밍이라고요. 자, 지금은요, 바이어분들에게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자,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채널 구독 전이시라면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이제 구독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상당히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